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 잘 회복하고 오셨나요? 네, 건강 주의하십시오. 네, 오늘 더 화이팅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외 종목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퍼스텍 그리고 빅텍 두 기업 모두 방산, K방산 기대감으로 시간 외에서 올랐습니다.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루마니아 국방장관 방한으로 추가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퍼스텍은 7.49%, 빅텍은 2.33% 시간 외에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일패밀리도 어제 보죠. 어제는 일동이었다면 오늘은 제일패밀리가 시간 외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와 해열제 같이 이 감기약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국내 제약주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해열제와 같은 코로나19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팬데믹 규제가 풀리면서 이 각종 질병이 발생하자 감기약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생제 부족 사태가 벌어지며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날 제일파마홀딩스는 6%대, 제일약품은 2.1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이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시장에 진출한 한도클린텍까지 있는데요. 차장님, 시간 외에서 주목되고 있는 종목 말씀해 주시죠. 어제 뭐 시간으로 봤을 때는 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방산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마지막 종목이 이제 한도클린텍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안타까운 얘기였죠. 뭐 태국에서 체류했던 한 50대 남성이 이 아메바와 의한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다는 얘기가 들려주면서 뭐 이제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항상 뭐 수돗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염이 됐을 때 항상 이제 테마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상수도 관련 또 이제 뭐 필터 관련 정수기 관련 기업들이 항상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로 봤을 때도 이 한도클린텍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대충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장 수급이 몰렸던 게 웹스라는 종목이었지만은 어떤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적자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한도클린텍은 그나마 좀 흑자나 부분, 또 상반기 때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래도 좀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도클린텍을 이 관련주 중에서는 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그 상황이고요. 한도클린텍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정수기 필수 장치죠. 이 필터를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정수기 회사들한테는 납품을 하고 있고, 이 필터 시장 쪽에서는 거의 독과점이죠. 뭐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도클린텍에 대한 어떤 이 관련주 안에서는 좀 가치로 봤을 때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상황 본다고 하더라도 한도클린텍이 이 생산 라인은 뭐 자동화 라인으로 좀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 생산성의 면에서도 이 한도클린텍에 대한 어떤 가능성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어제 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변동성이 좀 심했지만은 결국 이제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어제도 시간외로 상승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뭐 큰 자금 아니더라도 소량의 어떤 매수 자금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도클린텍, 그리고 오늘 짝에서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 봤고요. 이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외국인부터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길드워2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글로벌
게이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글로벌 IP로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북미 2022년 최고의 게임 어워드에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NC소프트 17일 연속 외국인이 담습니다. 그 아래 두산 테스나 최근 힘든 시장과 함께 밀리나 싶더니 반등하면서 쭉 올라왔는데 이 외국인 덕이었을까요? 12일 연속 담았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데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죠. 다만 SoC 테스트 품목이 다변화하면서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4분기도 곧 오죠. 이 신규 품목들의 매출이 가시화되는 타이밍인 만큼 전분기 대비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불타는 인기 끊이지 않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효가 이 정도였나요? 이 식품업계 최초로 4억 불 수출의 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불닭의 매운맛에 빠졌는지 8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관심 종목 안에서 눈에 들어오시는 기업 있으셨을까요? 역시 뭐 삼양식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뭐 삼양식품이 그냥 라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불닭볶음면 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해외 쪽에서의 매출의 80%가 이제 불닭볶음면 쪽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그런 그 공식이 약간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 뇌리에 좀 박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뭐 K-팝 스타들이 뭐 SNS를 통해서 이 먹는 장면을 많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 한마디로 이제 이 한류가 이 어떻게 보면 음식 쪽으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어떤 동남아나 뭐 이쪽에서의 신흥시장 쪽에서의 인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그 삼양식품 자체적으로도 이 중국과 미국 쪽으로의 영업을 내년부터는 본격화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이 한 6,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무려 64%까지 늘어납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가장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 다각화만 좀 잘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어떤 해외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삼양식품의 주가에도 잘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가 11월 중순부터 좀 반영되고 있는데 약간 이틀 동안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현재 16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도 한 12배, 13배 내외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이 16만 원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그 경쟁사들의 이 PER의 18배를 대비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이틀 연속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삼양식품 너무 많이 올랐지 않나 고민하셨던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온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로는 저희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날은 산섬이 있습니다. 소매 경기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중이지만 신기하게도 한섬은 연간 순이익 1,000억 원 이상으로 현금 흐름이 양호하게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5년 내 해외 패션 부문에서 1조 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날 기관은 무려 18일 연속 담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12월 7일부터 쭉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의 힘을 받아 더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7일 연속 담았네요. 이어서 FNF는 12월 한파로 4분기 실적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는 분석 덕분에 기관의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오스템 임플란트 보이시죠? 어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기업인데요. 중국의 VBP 입찰 발표 이후에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 있으실까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 참 이슈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느 VBP법 때문에 입찰 가격과 그리고 이 수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발표를 했는데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우리나라 그 임플란트 업체들의 전체적인 이제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P가 떨어지지만 Q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업체들의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안에서 이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지금 저는 최선 호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어떤 펀드나 주주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떠나서 좀 기업 가치만 본다고 한다면은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력은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른 어떤 임플란트 업체들 같은 경우가 약간 대리상을 통해서의 판매 부분도 높지만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직접 판매에 이런 그 시장 점유율을 다져왔기 때문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저는 좀 중국과 관련된 임플란트 상황이라면은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최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직 임플란트 시장이 중국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조가 안 넘습니다. 하지만 매년 평균 성장률은 20에서 3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고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임플란트 관련주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장 1위 단연 오스템 임플란트 의심치 않은데요. 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수가 자체가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는 좀 높습니다. 덴티움, 덴티스도 있는데 그래서 경쟁 업체들에게 조금씩 눈을 돌리게 됐는데 혹시 그 안에서 지각 변동은 좀 없을까요? 글쎄요, 그 코로나 시절 때 2020년, 2021년 때로 다른 임플란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죠.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우선 저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그 다른 임플란트 업체들 대비해서 오히려 좀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이 교육 산업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그 유통망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그 옛날 기업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그 다시 리뉴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역시 달리는 말은 계속 더 잘 가는 걸까요? 그 안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펀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안에서는 키워드가 한마디로 방산이 되겠습니다. K방산이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고 있는데요. 제2수출 잭팟일까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산 업체들을 찾으면서 폴란드에 이어서 K방산 수출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안에서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까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톨이처럼 아래에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챙겨줘야겠죠. 하이브 엔터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고 내년에도 확대된 글로벌 팬덤을 본격화, 수익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내에서는 저희 어떤 기업을 보면 될까요? 대부분 이제 오늘 이제 방산주들이 사모펀드 쪽에서도 많이 샀었고 우선 저는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 종식이 돼야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의 전쟁과는 좀 틀리죠. 어떻게 보면은 무차별적인 어떤 폭격이라기보다도 어떤 정밀 타격을 이루한 정밀 타격을 중심으로 한 어떤 유도 무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이 방산 업체들의 특징적인 사항이 어떤 그 미사일이나 공격이보다도 이 방어 체계에 집중이 돼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유도 무기 같은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와 좀 딱 트렌드가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LIG 넥스원 유도
그 시장 유도무기 시장 쪽에서는 그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LG 넥슨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3분기 때 수주 잔고가 거의 8조 원 가까이 육박했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올해 수주 잔고는 이 11조 원 가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내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K방산 기업들이 올라왔는데요. 그 안에서 LIG 넥스원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다행이고요.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